안녕하세요. 한국암의 영업부 조준혁 컨설턴트입니다. 2023년 첫 S라이브 오신 리더님 환영합니다. 23년부터 저희 S라이브의 MC를 함께 맡아주실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너스트 그룹 리더님, 파운더스 플래티늄 박인숙 ABO입니다. 지난 12월에 더블X 퀸으로 인사드렸는데 기억해 주실는지 모르겠어요. 자, 23년은 새로운 마음으로 S라이브와 함께 불태워 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강의 때 너무 잘하셔서 저희가 캐스팅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박인수 리더님과 함께 저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박인수 리더님께서 오늘 먼저 강의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컨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신다면서 강의 소개를 바로 넘기시네요. 자, MC 선배이시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총 2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성장 시기를 강의해 주실 유지현 파운더스 플래티늄 리더님께서 첫 번째 섹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입니다. 최근 한파가 꺾이면서 다시 초민세먼지가 극성이죠. 좋은 공기로 저희 생활을 바꿔줄 앰모스피어 스카이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이정환 다이아몬드 리더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와, 오늘도 강의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꼭 끝까지 들으시라고 저희가 새로운 구호를 준비해 봤는데 리더님들 못 나가시게 꽁꽁 얼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 채널 얼음! 안녕하세요. ABO 류지연입니다.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 모두들 어린이 성장, 방학 되면 많이 고민하시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큰애를 이야기 드리면은요, 지금 중학교 이제 2학년, 3월이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네요. 키가 183cm입니다. 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숙제를 끝냈던 것 같아요. 182 넘고, 그리고 지금은 183. 본인은 조금 더 크고 싶어 하는데요. 네, 이 뉴트리라이트에 있으면서 아이의 키 성장 걱정을 끝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둘째는 기대가 되시죠? 반에서 가장 작게 입학을 하였습니다. 입학을 하고 나니까 엄마 내가 제일 작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학년을 졸업을 마치는 지금 본인보다 작은 아이들이 4명, 5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태어났을 때 백골애가 작아서 먹이는데 참 애를 먹였는데요. 먹기만 하면 성장이 되는 뉴트리라이트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엄마 아빠가 아는 만큼 성장한다는 주제로 엄마의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였으니 함께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키가 나의 인생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는데요. 그렇다라고 질문하는 아이들이 53.6%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30%였어요. 80%가 넘는 아이들이 청소년의 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키에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라고 했더니 자신감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키를 좋아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성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리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만큼 아이들이 키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남자아이들은 180까지 크고 싶어요. 여학생들은 166.5까지 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평균 키를 조사해보니 남자는 173.4, 여자는 160.7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키와 실질적인 평균 키에 좀 갭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희 아메에서는요, 몇 년 전부터 저희 뉴트리 방학 때마다 뉴트리 어린이 건강 성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방학 때 진행하였던 그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시면은 남아가 또래 평균 대비 동기간 20% 상해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아도 23% 상해 성장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아이들의 기대치, 평균과 조금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유전적인 키 한번 계산을 해 보아야 되겠죠.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유전적인 요인만 고려한 내 아이의 예상 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들은 아빠 키, 엄마 키를 더하고 거기에 13cm를 더한 후에 나누기 2를 하면 아들의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엄마 아빠 키를 더하고 마이너스 13cm를 한 후에 나누기 2를 하면 딸의 예상 키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한 유전적인 요인만 고려한 키입니다. 네, 계산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작다고 해서 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정보를 드릴 수 없겠죠. 키 성장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인 요인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7%는 영양, 환경, 운동이 영향을 줍니다. 너무 기쁜 소식 아닌가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유전적인 요인이 23%를 가지고 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23%가 없어도 77%의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면 하루에 10분 이상은 해야 되고요. 줄넘기 5번 했다고 운동을 했다고 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자신의 운동량의 70% 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강도를 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하면 1시간 정도가 적당하고 주 4회 이상은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와, 운동 쉽지는 않을 것 같죠? 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의 요인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 수면적인 부분이 어떻게 키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네, 여기 표를 보시면요. 아이들이 잠을 들고 1시간 정도 있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회복, 에너지 보존, 면역 증강, 체온 조절, 신경세포의 성숙과 기능이 유지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들이 숙면을 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숙면을 취하는지 아닌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저는 아이가 잘 때 저도 자기 때문에 아이가 숙면을 취하는지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자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뒷부분에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영양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았던 그래프인데요. 곡류는 매일 2에서 4회 정도,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매일 3에서 4회 정도, 채소류는 매 끼니 2가지 이상, 과일류는 매일 1~2개, 우유, 유제품은 매일 1~2잔. 와, 저는 이것을 보았을 때 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방학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일까요? 네, 가장 힘드신 거 엄마로서 저는 돌밥. 네, 메뉴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키 성장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챙겨야 된다면 더더군다나 저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영양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을 건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 키 성장에 어떤 영양으로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고 대사, 항체의 원료가 됩니다. 아이 몸무게가 20kg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하루 최소 단백질 필요량이 20g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성장도 하고 학습도 하고 운동, 놀기까지 한다면 24에서 28g으로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음식만으로 가능할까요? 네, 두부로 생각을 하면 매 끼니마다 한 모씩 매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차려줘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상에서 단백질 음식을 2가지 이상 올리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건강보조제로 채워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뉴트리라이트에는요, 아미노산 20가지가 들어가 있고 칼슘,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뉴트리키즈 프로틴 베리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20가지의 아미노산과 순식물성 100%로 되어 있는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에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제품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있어서 단백질을 좀 채워주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비타민 무기질이 있어요. 인스턴트 과다 섭취로 인해서 그리고 편식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영양이 불균형하죠. 그것들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더블엑스에는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무기질, 20여 가지 식물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뉴트리퀴즈 비타민 무기질에는 12가지 비타민, 5가지 무기질, 14가지 식물 농축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찬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더블엑스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지방인데요. 만 6세까지 두뇌 80%가 발달한다고 해요. 건강한 세포막 형성과 두뇌, 엄마들이 생각하는 뇌의 영양을 위해서 꼭 챙겨 가셔야 될 것입니다. 오메가3 젤리도 있고요. 그리고 BDHA 블렌드, 이 제품으로 EPA와 DHA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통해서 뇌 영양을 이 시기에 꼭 챙겨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정제형을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오메가3 젤리의 함유량이 굉장히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젤리를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인데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이 나쁘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하고 소화하는데 효과가 떨어지니 유산균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 프로모션이 시작되었죠. 이 프로모션 안에 방금 소개해드린 단백질, 지방, 유산균, 오메가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정품으로 칼슘과 눈에 좋은 하트 젤리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밴드, 뼈나이 검색 서비스, 체형 분석,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바우처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또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인바디 체형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인바디 체형 분석을 통해서 내 몸에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수분,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내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부족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엑스바디 자세 체형 분석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늘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하면서 거북목, 그리고 척추 측만증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손도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여기 손이 휘어져 있는 경우 많이 보십니다. 네, 저희들 자세 체형 분석을 통해서 자세가 어디가 어떻게 휘어져 있고 균형이 맞지 않는지 조사를 한 후에 그것에 맞는 분석을 통해서 그것에 맞는 운동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리고 뼈 나이, 네, 성장판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영양과 수면과 그리고 앱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완주하시면 바우처 3만 원을 드립니다. 완주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네, 다이어트 같으면 목표치가 있어요. 그것을 빼야지만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성장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매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완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전에는 3개월치 늘 구매를 하셔서 조금 금액적으로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혁신으로 1개월분만 결제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네, 혜택은 업, 부담은 다운 시켰습니다. 1개월분을 드셔보시고 나는 12주 동안 계속 하겠어 하실 때 당연히 모두들 만족도가 있어서 하실 건데요. 하실 때 2만 원 바우처를 사용하셔서 할인된 금액으로 2회분, 3회분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세 체형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바른 자세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운동들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온오프 라인으로 체형 교정 GS도 여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 모습은 저희 여름 방학 때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운동하는 모습이에요. 줌으로 GX를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인데요. 네, 집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그리고 양치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네, 옷차림이 굉장히 가볍죠. 집안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 생각하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줌에서 보듯이 다른 친구들이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자세를 교정해 주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뼈 나이도 다들 궁금해서 1년씩, 1년 반씩 기다려서 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검사하는 성장판 검사를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유명하다는 것은 사람이 그 오차 범위를 좀 적게 본다라는 그 의미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오차 범위를 잡는 것보다 AI가 잡는 게 더 오차 범위가 적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메에서는 수천의 분석이 가능한 AI를 통해서 수골 검사를 하거든요. 아이의 실제 나이가 11세 6개월이고, 그리고 판독된 사진은 지금 봤을 때 11세로 판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6개월 여유가 있네. 조금 천천히 갈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11세 6개월인데 판독 나이가 12세 6개월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마음이 조급해지시나요? 이 판독 결과는 우리 아이의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시는 것으로 보시고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때 영양을 더 저축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드시면 됩니다. 아이들 혼자서 내버려 두면 운동을 해라 서로 잔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보셨듯이 GX로 함께 하고, 그리고 밴드가 있습니다. 인바디 밴드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뛰었네,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네, 수면 시간이 이렇네 라는 것들을 보면 동기부여가 되어서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운동을 하고 수면 시간을 지키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면 시간 체크를 해보면요, 렘 수면으로 들어가는 시간, 아이가 깨있는 시간들이 아주 상세하게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저희 첫째가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는 깊은 밤, 이 밴드를 통해서 아이들의 수면의 질을 확인해 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한 앱을 통한 모니터링도 있습니다. 듣고 나니까 머리가 더 복잡해지시는 건 아니시죠? 한의원, 그래도 병원, 영양요법 무엇이 좋을까 여전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신문 기사를 제가 하나 스크랩했습니다. 5cm 크는데 연 1,000만 원? 성장 호르몬 주사의 이야기입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실제로 하수체에 문제가 생겨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맞추지 않으면 왠지 내가 부족한 부모인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여서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 보험이 적용되어서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가 말씀하십니다. 키는 성장 호르몬 외에도 수면, 운동, 식사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성장 호르몬 주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지만 수면, 운동, 식사는 여전히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기사들도 심심찮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운동을 하였을 때, 수면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으셔도 운동과 숙면으로 해결을 자연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성장 호르몬은 스위치와 같습니다. 스위치에 저희가 버튼을 누르면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누른다고만 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건전지가 필요하죠. 이 건전지가 저희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키가 커라 라고 신호는 주지만 저희 몸 안에 영양이 없다면 절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나무가 필요하고 시멘트가 필요하고 벽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없이 집을 짓는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일 궁금하신 부분, 그래서 이것을 해서 키가 컸느냐 많이 궁금해 하시죠?
네, 10세 여아의 데이터고요. 왼쪽은, 오른쪽은 8세 여아의 데이터입니다. 끝부분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사한 결과인데요. 보면 4달 동안에 3cm 정도 키가 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아도 5달 동안 4cm가 컸습니다. 거의 한 달에 0.8에서 1cm 정도 키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은요, 11세 남아입니다. 남아인데 5개월 동안에 4cm가 컸습니다. 평균 한 달에 1cm, 0.8에서 1cm 정도 모두들 컸죠. 네, 이 데이터는 저희 첫째의 데이터입니다. 첫째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7월 4일, 8월 8일, 네, 한 달 정도 기간이 되죠. 한 달 동안에 0.4cm밖에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8월 29일,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3.6에서 5.3, 네, 1.7cm 정도 키가 컸네요.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7월 4일에서 그 다음에 6월 12일까지 네, 11달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는 10.8cm가 컸습니다. 매달 1cm의 평균은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번들팩을 한 달치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0.3만 컸어. 아니 이거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난 안 하겠어 라고 말씀하신 분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영양이 축적이 되면 1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보면 평균을 내면 한 달에 1cm씩 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 달만 하고 제가 만약에 포기를 했다면 0.4 크는, 매달 0.4만 크는, 그럼 1년을 했을 때 4cm, 5cm 크는 아이로 멈췄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 꾸준하게 계속 섭취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데이터가. 네. 꾸준히 하기 너무 힘드시죠? 엄마의 몫으로 다 남는 것 같아서 어려운데요. 저희는 그래서 단톡방으로 엄마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서 잊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특히 방학이면 느슨해져서 다들 잊기 쉽고 늦잠 자기도 쉬운데 누군가가 아침 일찍 올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올리는 모습을 보면 아 맞다 잊었네 라고 생각해서 함께 12주를 완주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저희 본사에서 해주는 줌또 GS 강의들도 있지만요, 감사하게도 저희 스포서님께서 굉장히 유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 함께 모았습니다. 모아서 저희 밴드 나눠 증정품으로 밴드가 나오죠. 그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합니다. 지금 참가자가 16명으로 나오죠. 한 집에 2명씩 하는 집들도 있으니까 한 3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희 아이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폰서님을 운동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큼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었거든요. 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들 밴드 늘 또 주네 하시지 마시고요. 적극 활용하시면 근력량을 올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아이들 그냥 들어오라 하면, 그냥 사진을 찍으라 하면 일이 되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포인트를 줍니다. 운동을 잘하는 아이, 출석을 했는 아이, 화면을 켜고 들어온 아이, 그리고 매일매일 영양제를 찍은 사진을 올리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포인트를 이렇게 점수화했어요. 그러고 나서 12주가 끝났을 때 추억의 뽑기 했습니다. 3개, 2개 그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뽑기를 하도록 했더니 아이들이 그 간식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다음 프로그램 언제 하냐고 또 물을 만큼 너무나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키는 타이밍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타이밍에 없는 아이들, 그러면 이 성장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림프계, 뇌신경계, 전체 성장, 생식기 성장, 그래프에서 보듯이 0세에서 20세까지 다양하게 그 성장하는 곡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는 20세까지는 그 어느 연령대에 있더라도 반드시 이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20세가 넘는 자녀밖에 없고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프로그램 놓치실 건가요?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 긴장 완화가 필요한 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 유지가 필요한 모두, 그리고 원활한 에너지 생성과 대사를 통한 재충전이 필요한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초경을 하고 나서 한 2년이 지난 그런 여자 친구와 그리고 남자 고1 친구가 와서 성장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키를 키워달라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뉴트리라이트니까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지만 성장의 시기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면역이 올라가고 그리고 체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등학생 아이들 엉덩이 힘으로 공부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체력이 올라가야지 성적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부모님들이 그러면 해보겠노라고. 그래서 키는 크면 덤으로 가져가겠노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네, 결과 궁금하시죠? 당연히 면역, 체력 올라갔고요. 키도 고등학생이지만 3cm에서 4cm씩 커서 앞자리 숫자를 바꿔서 갔다는 네, 기쁜 소식. 뉴트리라이트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건강 면역 솔루션 이렇게 20대 아이들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자, 임산부들 있으시죠? 튼살 예방, 탈모, 비만, 변비, 태아들 매끈한 피부, 튼튼한 장, 고른 영양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더블X, 유산균, 오메가3, 네, 그리고 단백질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저희 할인 쿠폰이 있을 때, 바우처가 있을 때 모두에게 전해주시면 제품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들 대부분 영양 밸런스가 불균형이어서 갱년기 증상이 오는 거 알고 계시죠? 갱년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도 권해주셔도 좋습니다. 건강이 진짜 스펙인 시대입니다.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고 힘들지 않지만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두뇌 건강, 면역, 그리고 건전한 성격까지 챙길 수 있다면 이 기회에 이 프로그램을 하셔서 건강한 방학 모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키가 크고 싶은 마음에 칼슘을 엄청 섭취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드시는 뼈 건강 영양제였더라고요. 그래도 키는 안 컸지만 뼈는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컨설팅이 웃기시네요. 지금도 충분히 크신 것 같아요. 저 유전은 몇 프로였죠? 네. 단 23%고요. 77%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늦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가장 빠른 시간이죠. 아이들 키 성장과 건강 뉴트리라이트 퀴즈로 지켜주세요. 네, 프로모션은 기회라고 하죠. 네. 지난 1월 5일부터 뉴트리라이트 건강성장 겨울방학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정 수량이라고 하니까 확인 못하신 리더님 꼭 오늘 아메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키즈 플러스 세트와 틴즈 플러스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보고 고르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강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리더님께서 엠모스피어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신 리더님들도 함께 외쳐볼까요? 채널 고정이 아니고요. 채널 얼음! 반갑습니다. 오늘 시너스트 제품쇼 공기청정기 강의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이정아입니다.
지금 계절에 가장 필요한 또 도전할 때 더 필요한 엠버스피어 스카이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하늘은 2014년도 크루즈 여행 때 제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2019년도 A60주년 라스베가스 때 콜로라도 강인데 제가 강을 찍지 않고 하늘을 찍어 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었냐 하면 공기청정기 강의를 하게 되면 쓰려고 찍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은 어느 하늘에 가깝습니까? 제가 오늘 미세먼지 검색을 해보니까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나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거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는 왼쪽 하늘과 너무 비슷하고 가끔 드물게 오른쪽 하늘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밖에 있는 공기는 바꿀 수 없지만 각자 집안의 공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공기청정기 하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2006년도에 첫 애를 임신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공기가 나쁜 거를 알고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잘 걸러주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전자제품을 연구하는 그 아는 지인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본인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전자제품 중에서 하나만 딱 추천한다면 뭘 추천해 주고 싶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공기청정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첫 애를 낳고 바로 이 공기청정기를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3년이 렌탈 기간이잖아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또 마침 황사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기청정기 황사 필터가 들어가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2009년도에 다시 이런 공기청정기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아메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아메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던 이런 생필품들을 너무 깊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2006년도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기청정기를 제가 사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2016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는 거 보면 계속 이런 공기청정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 시작과 함께 2011년도 이런 엠보스피어 공기청정기를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2018년도에 지금의 스카이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잖아요. 집집마다 이런 분들 다 있으시죠. 비염 한 분 정도 다 있는데 저희도 첫째 애가 비염이었고 그리고 저희 남동생이 비염이었어요. 근데 제가 공기청정기를 써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큰애는 제가 사줬지만 우리 남동생은 특이하게 저희 여동생이 공기청정기를 사주게 됐어요. 자기가 공기청정기를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남동생한테 이 공기청정기를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대 총각이 이 공기청정기를 사겠습니까? 잘 안 사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직접 그냥 사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저희 남동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비염이 없어진 것은 이 공기청정기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뭐 뉴트라이트를 먹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또 애들 성장기 굉장히 많이 크잖아요. 사춘기 되면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방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 얘기로는 식물도 다 죽어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여동생한테 그러면 그 방에 화분을 빼고 공기청정기를 방에 2대를 넣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큰애도 한참 성장기에는 공기청정기 한 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개를 넣어줬더니 괜찮았고 지금은 고등학교에 갔기 때문에 제가 한 대는 뺐습니다.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죠, 그죠? 그 흡연이 위험하다고 뭐 끊는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흡연으로 사망자가 600만 명인데 미세먼지로 사망자가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 모두를 위험하고 있는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사이즈인데요. 이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해변에 가면 모래알갱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게 머리카락 굵기거든요. 근데 머리카락 그 굵기를 5등분을 해서 그 한 등분이 PM10 미세먼지고요. 그 이 미세먼지를 다시 4등분을 하면 PM2.5 초미세먼지가 되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사이즈가 중요한 게 나중에 공기청정기 헤파 필터 할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초미세먼지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미세먼지 많으니까 우리가 애들 보고 밖에 나가서 놀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집안에서 훨씬 많은 오염물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안의 공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조리 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건데 우리가 여성 같은 경우에 흡연을 하지 않는데 폐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주방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 낫죠, 그죠? 인덕션도 쓰고 핀도 사용하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삶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고기는 굽지 말고 삶는 걸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라고 해요. 환기만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50% 정도도 제거가 되지 않고요. 공기청정기는 81.7% 이게 최소 미세먼지 제거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공기청정기를 골라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런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 근데 잘 걸러주면서 전기료가 작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잘 때 필요하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작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가장 적합한 공기청정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 판매 1위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죠. 그죠? 이게 드라마 촬영이 아니고요. 실제로 연예인이 살고 있는 그런 방마다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우리께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목이 생명이잖아요. 노래를 하고. 그리고 방임, 거실, 뭐 운동실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이 가격대가 아니라 사실 뭐 10배의 가격대의 공기청정기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쓰고 있을까요? 이게 최고의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이죠. 그죠? 공기청정기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필터 사이즈입니다. 얼마나 작은 물질을 감소시켜주고 불쾌한 냄새를 다 잡아줄 수 있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자주 감시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얼마나 공기를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지 모터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또 조용하고 전기세도 싸야 되고 이런 기준입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왜 특별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집진 필터입니다. 헤파 필터가 고성능인데요. 헤파 필터 기준을 보면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통과시켰을 때 99.97%를 감소시키면 헤파 필터라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앰모스피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0.0024 마이크로 입자까지 99.99%를 제거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 헤파 필터 사이즈로 걸러주지 못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 그보다 더 초미세한 유해 물질까지 다 걸러준다는 거죠. 1000배 사이즈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제작한 헤파 필터 영상을 보면은 이 우리 헤파 필터가 부채처럼 이렇게 딱 접어져 있잖아요. 이걸 쫙 펼쳐보면 약 10m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 헤파 필터 사이즈 0.3 마이크로미터 이거를 지름을 큰 2m 공에다 비유를 했을 때 우리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쌀알 크기 정도로 1000배로 작은 사이즈까지 다 걸러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두 번째,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특별한 이유, 초강력 탈취 필터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냄새를 잘 잡아줄 수 있느냐인데요. 우리가 냄새가 많이 나면 굉장히 불쾌하고 사실은 머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생활에 5대 유해 가스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넣고 가로 세로 높이 8m의 공기를 이렇게 정화를 시켜보는 거죠. 30분 동안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작동시켰을 때 평균 94% 유해가스 제거율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잘 제거시킬 수 있냐 하면은 우리 탈취 필터를 보면 안에 수치로 알갱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표면적을 다 이 표면적이 넓을수록 잘 흡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펼쳐보면 하나가 이게 축구장, 굉장히 크죠, 축구장, 그죠? 그 1개 정도 되는데 우리 탈취 필터 안에 들어있는 이 수치 전체가 축구장 205개 사이즈를 이렇게 표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정해 주고 유럽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인정해 주는 항목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 같은 경우에는 22개 항목인데 예전에 19개 항목에서 3개가 추가됐잖아요. 근데 우리 공기청정기 이 3개를 더 추가받기 위해서 필터를 다시 제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걸러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항목이 늘어나면 우리는 계속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항목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계속 아마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 종류, 그다음 박테리아 종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안 걸러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공기 정화력입니다. 이렇게 잘 걸러주는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넓게 걸러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CADR로 표시를 하는데 분당 8.5 세제곱미터를 걸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앰모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40평 넘어간 아파트 거실에는 2대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30%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대로도 커버가 되겠죠. 그죠? 이걸 쉽게 표현하면 우리 2리터 생수병 있잖아요. 거기에 공기를 1초 하나 이렇게 셀 때 생수병 70개를 이게 걸러주는 공기 정화
정화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또 관리가 힘들면은 우리가 코디를 불러야 되잖아요. 저는 원래 렌탈을 쓰다가 우리 걸 바꾸고 나서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코디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 안 맞춰도 되죠. 그리고 매달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계속 신제품을 얘기하셔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렌탈비가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관리가 쉽냐면 젤라페 프리필터는 그냥 물로 씻으시면 되고요. 집진 필터, 헤파 필터는 불 들어오면 그냥 갈아 끼우면 되는데 너무 쉬워서 초등학생이 우리 아들이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경제적인지, 올해 1월 달부터 전기세가 역대급으로 거의 10%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 평균에 전기세가 한 4만 원 정도 나왔을 때 우리 엠모스피어 스카이를 1단을 풀 가동시켰을 때 24시간 틀어놨을 때 850원이라고 해요. 1년이면 만 원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 1단보다는 터보가 좋고 단위 높을수록 훨씬 공기는 정화가 잘 되긴 하지만 1단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거의 전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필터, 최고의 공기청정기가 만나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공기청정기는 안 쓰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전달할까? 그 노하우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몇 개 말씀드려 볼 테니 힌트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언제 잘 전달할까요? 제가 항상 늘 하는 말인데요. 도전할 때 가장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도 플래티늄 도전할 때 이런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을 막 전달을 했었는데, 그때는 지식보다는 사실 열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래서 그 자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 이런 아마그렌 같은 거를 가지고 그 안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말은 안 돼도 글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달하기도 하고 자료도 넣고, 좋은 거는 아마그램에 항상 홈테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걸 보고 한 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관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걸 매달 보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Q를 도전하면 우리가 정말 PB가 급할 때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뭐 Q5 이렇게 칠 때 제가 거의 뭐 마지막 날 마감할 때쯤 돼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날 구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플래티늄 마감하는 그 달에, 그 다음 달에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그 달에 이분이 스스로 말도 하지 않고 마지막 날 그것도 스스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공기청정기로 마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뿌려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진심을 전달했던 것 같아요. 스토리를 얘기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큰애 때부터 태어날 때, 신생아일 때부터 공기청정기를 썼잖아요. 애기들은 코털이 없잖아요. 코털이 없다 보니까 걔가 공기청정기 필터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기만 보면 공기청정기를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뭐 애기가 뭐 물을 마시지는 않으니까 공기에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초보 그때 파트너가 막 나와가지고 자기 동생이 애기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이제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파트너가 브랜드 체인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기청정기를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딱 체험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빌려드렸어요. 근데 써보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반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공기청정기도 한 달을 써보고 반품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공기청정기를 쓰시다가 한 달 안에 사셨는데 반품을 하셨어요. 왜 반품을 했냐면, 제가 공기청정기를 빌려줬을 때는 새 공기청정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숟가루가 그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터보로 1시간 정도 털어놓고 이걸 써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중에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걸 뒤에 알고 우리가 다시 그걸 설명드려가지고 다시 구입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감동받으셨어요. 반품하고 다시 사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공기청정기를 제가 바로 받은 게 아니라 저희 파트너가 잠시 그거를 저희한테 돌려주기 전에 쓰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애들 우리 방에 가면 어떻습니까? 책 수천만 원치씩 사주잖아요. 그래서 사방팔방이 책으로 이렇게 싹 둘러서져 있었는데 거기에 애를 재운 거죠. 애들을 재웠는데 사랑하는 애들 머릿속에 지식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독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를 넣으니까 그 책 냄새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며칠 경험해보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애들을 이런 방에 재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파트너도 바로 공기청정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신생아한테 갔는데 제가 공기청정기 이걸 막 브리핑을 영국 알레르기
에너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산후조리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크게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그 신생아인 거기도 공기청정기가 들어갔지만 나중에 이 산후 도우미 하셨던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분도 공기청정기를 같이 정말 이거는 알리면 제품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소핀을 도전하다 보면 우리가 공기청정기 한 대, 두 대 이렇게 전달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소개를 많이 받고 공동 구매를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저에게 굉장히 도움됐던 제품이 공기청정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공기청정기에 관심 있는 사람 다 모아달라고 그때 막 눈에 레이즈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주부들 모아놨어요. 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이제 공기청정기 그때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멘트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설명 들으면 다른 공기청정기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실제로 그때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공기청정기를 다 사시게 됐는데 한 분은 집이 또 크더라고요. 제가 이런 큰 평수에는 거실에 한 2대 정도 놔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다 같이 구입을 하시게 됐고 뭐 한 대 했을 때, 2대 했을 때 이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12에서 15% 갈 때는 3대에서 4대 해도 15%가 되지 않잖아요. 이때는 몇 가지 제품만 더 추가하면 15%가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거 조금만 더 다시 사시면 공기청정기 한 대당 21만 5,460원이 할인되는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말 저도 그랬고 파트너들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동구매를 많이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뭐가 좋습니까? 퀸도 정수기도 한 집에 한 대인데 공기청정기는 방방곡곡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필터도 2개씩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나이 많은 분한테 전달했던 게 80대 고객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직접 저희 공기청정기를 다 보여드리고 분해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필터 사용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고 헤파 필터 사이즈 이것만 딱 설명드려서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이거를 실제로 부직포를 보여드려가지고 타사는 0.3 그때 이제 헤파 필터 마이크로미터 이 기준일 때 이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헤파 필터 사이즈면 이런 바이러스가 싹 다 통과하는데 이게 점처럼 보이지도 않는 우리 헤파 필터 사이즈 0.0024 이거는 싹 다 걸러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해서 딸이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장거리에 계신 분을 소개를 받게 됐어. 근데 이분이 집에 공기청정기 7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셔가지고 자녀가 3명이고 1인당 한 대씩 하고도 남는 거죠, 공기청정기가.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앰모스피어를 쓸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스카이를 한 대 더 이제 넣게 됐는데 다른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공기청정기는 다 써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7대가 집에 있는데 스카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얘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아나면 표가 납니다. 쟤만 일을 합니다. 쟤만 일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렌탈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다 바꿀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직접 아직도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줌으로만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줌이 일상이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파트너들하고 2대1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줌으로 밤 12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2대 바꾸시고 그 이후에도 다시 하나 렌탈 기간이 끝나가지고 또 한 대 더 들어가고 이렇게 스카이로 계속 바꾸시는데 정말 전 소비자인데 저만큼 공기청정기 갖고 있는 분 이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하실까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까? 공기청정기가 있든 우리 제품을 쓰고 있는 애용자들한테 후원하는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후원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아들이 학원을 2군데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군데 학원에 사실 그때 애들이 학원을 끊기도 많이 끊고 중단하고 저희는 이제 막 아세로라 막 메가로 먹여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학원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이걸 바꾸면 애들이 학원을 덜 끊지 않겠냐고 우리 아이가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학원을 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기존 공기청정기가 있고 바꾸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못 넣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학원은 폐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아들은 그만두게 됐어요. 학원을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은 한 학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전달을 잘 못하겠는 거죠. 마음은 정말 간절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을 하게 되다가 제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자고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만나서 저는 사실 공기청정기를 이 학원에 꼭 넣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는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접촉을 하고 이분은 후원을 하게 됐어요. 후원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첫 번째로 바꾼 제품이 공기청정기입니다. 근데 이걸 딱 바꾸고 나서 제가 이제 카탈로그를 가지고 공부를 같이 막 했겠죠. 공기청정기를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걸 공부를 딱 하시고 나더니 학부형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더라고요. 학원에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를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학생들을 보내도 된다고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애용자를 만나서 후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파트너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주변에 올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은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바로 약속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뵙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아메이 제품을 왜 그렇게 다 쓰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해서 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애용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막 안 만나려고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방에도 거실에도 다 공기청정기가 다 있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그분은 제가 물어봤을 때 이거를 제가 사업적인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업을 할 마음은 1도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저는 후원이 프로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주죠. 그것처럼 우리도 아메이를 만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돈 부자, 신고 부자가 되고 평생 여행권이 생기는 일이다. 제가 평생 여행권을 따른 일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더니 그분이 거기에 꼽혀가지고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제품이 있는 분들은, 정말 제품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저희 아파트에 계시는 분인데 평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후원을 하기 전에 정말 괜찮은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후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메 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애가 학교 갔다 오면서 저희 집에 잠깐 들리게 됐는데 애가 지나가는 말로 혼잣말로 이렇게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아메 제품을 쓰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아메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걸이 보고 알았다는 거. 목걸이 A자 있어가지고 본인이 쿠킹 클래스를 다녀보고 보니까 아메이 제품을 다른 데 가입돼 있고 제품도 다른 데서 쓰고 있고 쿠킹 클래스도 다녀보시고 아메이 제안도 받아보시고 이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비전 제시를 했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아메이를 만나서 10년 정도 건강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강 공부하는 동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강 공부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일인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건강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고 자산소득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고 이 모든 걸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아메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건강 공부를 하면 당연히 가족 건강해지겠지만 이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줘야 됩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리다 보면 15명 정도를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현금 캐시백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자산 소득이 된다고 건강 비전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15집 중에서 한 2분 정도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산 소득을 만들고 싶은 분이 또 나와요. 이런 분들을 또 이 15명을 케어할 수 있게끔 함께 도와주면 돈을 벌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서 약 5천만 원의 자산 소득이 되고 이때부터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인 이유가 우리가 이게 30년 이상 한국 아메 매출 그래프잖아요. 위기가 올 때마다 급성장한 아메이잖아요.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또 올해 2023년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아메이는 또 급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돼서 제가 아메이를 만나서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출퇴근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있는데 매일 출퇴근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 여행 같이 가면 너무 행복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해서 하니까 읽어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빌려드리고 읽었다고 해서 제가 다시 초대를 했습니다. 집에 초대를 해서 제가 STP를 했고 이분이 지금은 사업을 알아보고 계시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는
힘 하나 안 들이고 가장 쉽게 건강해질 수 있는 제품이 엠모스피어 스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키는 요리를 해야 되죠. 또 요리를 했는데 애들이 잘 먹습니까? 잘 안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25센트 라이드 그건 타야 되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정말 학교에 싸서 보내고 싶은데 잘 안 들고 가려고 하고 많이 먹이고 싶어도 잘 안 먹으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애들을 숨을 쉬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 정말 쉽게 건강해지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품을 전달하면 그분의 건강이 바뀌고 그 가족의 건강이 바뀝니다. 근데 기회를 함께 전달하면요. 그분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이 다 바뀌는 일이 저는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전달하시고 기회도 전달하시고 모두 다 같이 건강하고 자산소득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품을 전달하면 그분의 건강이 바뀌고 기회를 전달하면 그분의 삶이 바뀐다는 이정화 다이아몬드 리더님의 강의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 정보부터 다이아몬드 도장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1월은 엠모스피어 스카이에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SRV에서 모든 노하우를 방출해 주신 류지연 리더님, 이정화 리더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오늘 첫 MC를 맡아주신 박인숙 리더님께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강의할 때랑은 또 다른 긴장이네요. 사실 지난번에 제 강의하느라 다른 리더님의 강의를 못 들었는데 오늘 현장에서 라이브를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긴장 하나도 안 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베테랑 같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요. 2월 S라이브는 2월 13일입니다. 곧 있으면 다가올 설에 미리 준비해 주셔서 가족과 따뜻한 명절 보내시고 2월 13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너스트 리더님 모두 새해 복 많으시고 23년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